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 단원의 첫 번째 파트로 지수함수 부분을 같이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앞에서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역함수라는 연결고리가 있는 건데, 여러분 역함수가 1학년 때 배웠던 단원이었어. 그래서 역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1대1 대응함수였어요. 1대1 대응함수. 그러니까 지수함수도 1대1 대응함수고 로그함수도 1대1 대응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1대1 대응함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다시 말하면 자, x값 하나 대입하면 y값 하나 나오는 건 이거는 함수라서 당연한 건데, 거꾸로 이 y에 있는 모든 값들은 x값에 하나씩만 대응되는 게 1대1 대응이잖아. 그지? 여기 y에 있는 공역에 있는 이쪽이 x 이쪽 y야. y 쪽에 있는 모든 값들이 x에 하나씩 다 대응이 되어 있어야 돼. 1대1로 하나씩만. 자, 그러면 y에 있는, 자, 공역에 있는 y에 있는 하나의 숫자를 선택한다면 그 숫자랑 연결되어 있는 x값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이거죠. 역함수는 원래 그랬었어. 자, 지수함수가 역함수를 갖는 1대1 대응함수이기 때문에 지수함수에서 지수함수의 그 결과, 다시 말하면 y 쪽에 있는 어떤 값이든 간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거에 선택되어지는 그 선택된 그 값에 연결되어 있는 x값 하나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가 존재하는 거죠. 자, 이해가 잘 안 간다고요? 우리가 앞에 문제를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탐구학습인데요. 지수함수 y는 2의 x의 그래프와 자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여러분 이거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려지죠? 먼저 우리 좌표축을 그리고 x축, y축 0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지수함수니까 왼쪽 아래 시작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게 바로 y는 2의 x라는 이제 그래프가 되겠죠. 0,1을 지나는. 자, 요 지수함수는 자, 직선 y는 8. 자, y 이퀄 8. 다시 뭐 y는 8이라는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응? y 값이 8인 것들 모아놓은 거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8인 거죠. 8. y는 8.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1,8, 2,8, 3,8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여기 y 이퀄 8이란 녀석과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교점의 개수. 지금 이 검은색 진하게 그려져 있는 y는 2의 x제곱 그래프랑 그 다음에 y는 8이라는 이 직선의 그래프가 만나는 곳 몇 군데 있어요? 바로 한 군데 있죠. 한 군데. 자, 교점의 개수는 한 개고 한 개. 자, 등식. 자, 2의 x는 8. 자, 다시 한번 썼어. 2의 x는 8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을 찾아라. 갑자기 이게 왜 나왔냐?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앞에다가 살짝 선생님이 y라고 써볼게. 그러면 y는 2의 x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y는 8이라는 식. 다시 말하면 y는 2의 x라는 요 지수함수랑 y는 8이라는 이 직선과 만날 때, 이게 이퀄이라는 것은 같아지는 거니까 만날 때야. 만날 때 그때 x가 뭔지를 찾는 거죠. 그때 x가 뭔지 찾는 거야. 그럼 이 지수함수 입장에서 보면, 자, 지수함수 입장에서 보면 2를 몇 번 곱하면 8이 되냐 이거잖아. 자, 봐봐. 8이라는 게 먼저 나왔어. 이게 바로 y 값이야. 이 y가 8일 때니까. 아까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거 있죠? y 쪽에 숫자 하나를 선택한 거야. 8이라는 숫자를 선택한 거야. 그 8로 연결되어 있는 x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개 있다고? 딱 하나 있다고요. 하나. x로 연결되는 값이 딱 하나. 1대1 대응함수이기 때문에 하나 있다. 그 x가 뭐냐? 여러분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2를 몇 번 곱하면 8이 돼요? 2를 3번 곱하면 8이 되잖아. 그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 8이란 숫자가 2의 세제곱이고 이 x가 얼마다? 이 x가 3이다. x는 3이다. 이렇게 우리가 x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가 3이라는 거. 3을 넣으면 8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지수함수에서 이제 이런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이게 방정식이잖아요. x 값을 구하는 거 방정식. 그러니까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에서 그 결과가 8. 다시 말하면 y축. 그러니까
치역이죠. 치역. 0보다 큰 y축에서 숫자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거랑 연결되는 x가 뭐니?를 찾는 문제가 바로 이 방정식을 푸는 문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지수 함수와 방정식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자,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야. 봐봐. 지수의 미지수 x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풀 때 지수에 있는 그 지수, 조그만 것이 거기에 x가 들어있는 방정식을 풀 때는 우리가 다음 같은 성질을 이용한다. 그래서 뭐 성질이라고 써 있지만 이게 뭐 어려운 성질 아니고요. 너무 당연한 거죠. a의 x1는 a의 x2 둘이 같다면 여기 지수끼리는 서로 같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같은 값이면 같다. 이게 여러분 이런 얘기, 이게 함수 입장에서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에 했을 때 공부를 참 잘했으면 다 기억이 날 텐데 여러분 함수를 처음 배웠을 때 1대1 대응함수 특히 배웠을 때 여기에서 두 개의 값이 있는데 이 둘의 값이 똑같은 값을 대입하면 그 결과도 같다. 이게 바로 1대1 대응함수에서 1대1 함수의 특징이었어요. 1대1 함수의 특징.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로 간다.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수함수도 개다. 그거랑 같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봐. 함수에서 1대1 함수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에 두 개가 서로 다른 값은 서로 다른 데로 간다. 같은 값이면 혹시라도 같은 값을 대입하면 말이 안 되죠. 원래 하나는 값이 하나지. 근데 같은 값이라면 같은 값으로 간다. 네. 지수함수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함수이기 때문에 x에 있는 같은 값을 대입하면 y도 그 같은 값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값을 대입하면 다른 값으로 가고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그냥 표현한 거죠. 지수함수의 1대1 함수다. 지수함수가 1대1 함수다. 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어려운 식 아닙니다. 좀 이해 못하면요. 이해 못하겠으면 요거 그냥 넘어가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지금 요걸 이용해서 풀어보는 건데 이걸 이용하긴 하는 건데 봐봐. 한번 보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게 이런 거지. 3의 x제곱을 구하래. 근데 요 x가 지수에 있잖아요. 27은 어떤 수예요? 3을 3번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수에 있는 요 x랑 요 3이랑 둘이 어떻게 되면 돼요? 둘이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3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3의 x제곱은 3의 세제곱과 같으니까 요 지수끼리 같다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된다 이거죠. 뭐 어렵지 않죠. 네. 요 내용 자체는 이게 원래 아까 얘기했지 함수에서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내용이지만 지수함수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때 지수끼리 같도록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1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잠깐 멈추고 여러분 먼저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같이 해볼게요. 자, 2의 x 플러스 1제곱은 8분의 1이래요. 여러분 8분의 1은 어떻게 돼요? 2의 세제곱분의 1이죠. 2의 세제곱분의 1. 그리고 이거는 2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2의 x 플러스 1제곱과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1은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값은 얼마 되죠? 양변에 1을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의 x, 미지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지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지수 방정식. 어쨌든 이렇게 지수 방정식을 풀 때 둘이 똑같이 밑을 맞추고 밑을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지수끼리 비교하는 거야. 밑을 똑같이 맞추고 2면 2, 3은 3 이렇게 똑같은 숫자로 맞추고 지수끼리 비교하면 된다. 자, 2번 보시면 3의 x제곱은 3의 x제곱 빼기 루트 3은 0이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요 루트 3을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3의 x제곱은 루트 3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죠. 2분의 1제곱. 그래서 밑을 3으로 똑같이 맞췄고 여기 x가 바로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x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선생님이 좀 가려질 것 같은데 네, 안 가려지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을 보면요. 자, 이번에는 지금은 지수 방정식이란 걸 했었어요. 이퀄, 같다. 지수끼리 같다. 이거였는데 이번 지수 부등식이네요. 지수끼리 크기 비교를 좀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앞에서 공부했던 증가함수, 감소함수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증가함수, 지수함수 둘 중에 하나죠. 증가하던가 아니면 감소하던가 이렇게 되잖아. 자, 증가를 하게 되면 큰 수일 때 큰 값이 나오고 작은 수일 때 작은 값 나오죠. 자,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정리해 놓은 게 요 식입니다. 요거 지금.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A가 1보다 크다고 하자. 그럼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일 때는 자, 큰 수, 작은 수, 큰 수, 작은 수. 큰 수를 넣은 게 더 커진다. 그런 얘기죠. 이게 필요 충분 조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얘부터 생각해도 돼요. 얘가 작은 수, 얘가 큰 수인데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큰 수를 대입한 게 더 커졌다. 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가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다시 써놓은 겁니다. 이거 새로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제 1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그랬어요. 보시면 여기도 지금 밑이 4고요. 여기 밑이 2잖아요. 일단은 지수 방정식이나 지수에 x가 들어있는 이런 부등식, 지수 부등식 같은 문제도 밑을 일단 먼저 통일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를 먼저 여기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왼쪽에 보면 4의 x 플러스 1제곱이잖아.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2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죠. 2의 제곱에 x 플러스 1. 요거는 부등호 방향 이렇게 돼 있고 2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을 2로 똑같이 맞췄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수를 비교하는 거야. 자, 지수에 보면은 지수가 여기는 얘가 지수고 여기는 x-1 지수인데 이 부등호를 그대로 쓸 건지 방향을 바꿀 건지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 그런데 앞에서 방금 얘기했죠. 밑이 2잖아. 밑이 2. 밑이 2면 1보다 큰 수기 때문에 증가하는 지수함수예요. 자, 증가하는 지수함수는 큰 수가 더 크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원래 이 지수 자체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요 x 빼기 1보다 2x 플러스 2죠. 요게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큰 수를 넣었을 때 더 큰 값이 나니까 지수 자체가 얘가 더 큰 수다. 그래서 2x 2x 플러스 2 요거 전개한 거예요. 요게 x 빼기 1과 비교했을 때 원래 더 크거나 같은 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x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x가 이렇게 좌변을 이항하면 여기 그냥 x가 되고 2는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x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건 밑이 2기 때문에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는 클수록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큰 수잖아. 원래 큰 수를 대입한 거죠.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을 보면요. 2번을 보면 얘는 지금 3분의 1. 자, 3분의 1에 2x 플러스 1이고요. 우변은 27분의 1인데 27은 3을 3번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을 3번 곱한 게 27분의 1이고 거기에 x-1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예요. 부등호 방향이 이쪽이네요. 자, 이거는 지수를 보면 지금 이쪽은 2x 플러스 1이고 오른쪽은 3x 마이너스 3이잖아요. 자, 쟤네 둘을 비교할 건데 이번 밑이 3분의 1이야.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 자, 지수함수가 이게 감소함수면 떨어지잖아. 떨어지면 x값을 큰 거 넣을수록 더 작아지고 작은 거 넣었을 때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 얘가 더 큰 수죠. 지금. 부등호 이쪽이 더 큰 수. 더 크게 만들려면 이 지수는 더 작은 값을 넣어야 한다고요. 이해하셨죠? 이 결과가 커지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 오른쪽 것보다 크다 하기 때문에 지수는 더 작은 값을 넣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x 플러스 1과
요거 전개하면 3x-3이 있는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더 작아야 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되겠네. 자, 요거 3x를 1로 넘길까요? 네, 3x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2x, 3x 빼니까. 자, 1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3이니까. 그 다음에 양쪽에 지금 음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양수를 바꿔주면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 4가 되고 부등호 방향이 다시 바뀌게 되죠. 양쪽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단순하게 숫자를 이렇게 옮겨주는, 이항시켜주는 또는 이항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해주거나 빼주는 거거든. 똑같은 수를 더해주거나 빼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자, 부등식에서는 반드시 양쪽에 숫자를 곱할 때, 특히 음수를 곱할 때 부등호 방향이 서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 점 기억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은 이렇게 x가 4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문제 풀어볼 건데, 자, 풀어보기 전에 잠깐 멈추고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확인하면 좋겠죠?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2번입니다. 여러분들 풀어봤죠? 네. 자,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그랬어. 일단 1번 문제를 보면 9하고 27이 나왔잖아요. 자, 9하고 27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숫자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바로 3이죠. 그렇죠? 3. 그러니까 9도 3의 제곱이잖아. 3의 제곱에 2x. 엄밀히 말하면 이거 가로에 2x인데 우리가 2x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그죠? 바로 해줄까요? 앞에는 안 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27은 3을 3번 곱하죠. 요거에 x-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쓰면 요건 3에 요거 곱하는 거니까 4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3에 요거 곱하면 3x-3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지수가 4x, 하나는 3x-3이잖아요. 근데 밑이 3인 로그래. 밑이 3인 지수함수잖아. 자, 지수함수 3, 밑이 3이니까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예, 증가하는 거죠. 자, 증가하면 지수가 대입하는 값이 클수록 큰 값이 나오죠. 얘가 큰 값이 나오니까 얘가 부등호가 이쪽이 더 크잖아. 얘가 크게 나오려면 요게 더 큰 수였어야 돼. 그래서 4x보다 3x-3이 더 크거나 같다. 자, 3x 왼쪽으로 넘기면 x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3만 남게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도 연속해서 해볼게요. 자, 2번은 2분의 1, 여기도 16분의 1 있잖아. 그럼 이것도 2분의 1로 똑같이 맞출 수 있겠죠. 맞춰보면 자, 2분의 1에 2x 플러스 5는 그대로 두고 오른쪽에 16분의 1은 2분의 1을 몇 번 곱하면 돼요? 4번 곱하면 되죠. 4번. 그렇죠? 4번 곱하는데 옆에 x가 또 있지. 4x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얘는 지수가 2x 플러스 5랑 4x를 비교할 건데 얘는 밑이 2분의 1이에요. 자,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는 감소함수죠. 자, 감소하면 몇 번 강조해. 지금 여러 번 얘기했어. 감소하면 대입하는 값이 클수록 떨어지는 거야. 클수록 작은 값이 나오는 거야. 자, 얘가 지금 작잖아. 얘가 작지. 얘가 크고. 이 작은 값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다 넣는 값을 더 큰 값을 넣어야겠죠. 그죠? 예. 큰 값을 넣을수록 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2x 플러스 5가 4x보다 더 작다. 이게 더 큰 수다. 큰 수를 넣어야 작아진다. 큰 수를 넣어야 작아진다. 오케이? 이게 얘가 비교하면 얘가 더 크다. 선생님이 지금 처음 설명하는 거라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좀 이제 숙달되면 이게 밑이 0과 1 사이면 부등호 방향 바꿔서 계산해요. 뭐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외우는 거는 외워져야 되는 거지. 외우려고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4x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자, 2x에서 4x 빼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 5는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항할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아요. 네, 곱하거나 나눌 때. 자, 마지막으로 여기 양쪽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로 양변을 약분하면 x가 여긴 2분의 5가 되겠죠?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문제 2번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다음 예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예제를 보니까요. 카메라의 조리개에 관련된 뭐 실생활 문제라고 해서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메라의 조리개는 렌즈를 통하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조리개의 눈금을 한 눈금 내리면 렌즈에 통과하는 빛의 양은 루트 2배가 된다. 라고 해요. 현재보다 16배 이상 렌즈를 빛을 많이 투과시키려면 최소한 눈금을 몇 개 내려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보면 사실 선생님이 카메라를 DSLR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압니다. 예. 여러분 실제로 여기 이 카메라 주변의 숫자들을 보면요. 여기 루트 2에 해당되는 1.4에 되는 뭐 렌즈 밝기가 얼마야? 그러면 1.4 또 뭐 2.8 뭐 이런 걸 기준으로 1.4, 2.8이 2배잖아요. 그래서 렌즈 밝기가 뭐야? 그러면 1.4를 기준으로 이 렌즈 밝기가 써 있어요. 물론 정확한 값은 아니고요. 왜냐면 루트 2배니까 이게 1.414 이렇게 소수적으로 쭉 나가는 거잖아. 그냥 1.4라고 생각해서 렌즈 밝기가 1.4짜리 있고 1.8짜리 있고 막 그래요. 근데 1.4보다 2.8이 더 안 밝은 거야. 그러니까 어두운 렌즈예요. 빛을 조금만 들어오게 하는 거죠. 숫자가 작을수록 렌즈의 밝기가 밝아집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이걸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문제 풀어내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한번 보면요. 조리개의 눈금을 한 눈금 내리면 렌즈에 통과하는 빛의 양은 루트 2배 드러난다는 거죠. 자, 빛의 양을 올리려면 렌즈의 눈금을 내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루트 2가 있어요. 루트 2배니까 루트 2. 첫 번째 여러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써볼까요? 먼저 지금 현재의 렌즈에 통과하는 양을 내가 A라고 해보자. A. 그럼 내가 한 눈금을 내리면 이거의 몇 배가 되는 거야? 루트 2배가 되는 거야. 루트 2배. 그죠? 한 눈금을 또 내리면 이거의 루트 2의 제곱배가 되죠. 이렇게. 이해 가시죠? 눈금을 내릴 때마다 루트 2배씩 빛의 양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현재의 통과하는 양보다 16배 이상 통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몇 번 내리면 되냐 이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쭉 간다는 것은 이게 루트 2에 몇 번을 내리면 되냐? 몇 번을 우리가 x라고 쓸까요? x. 몇 번을 내리면 이게 현재 A의 16배 이상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이 식이죠. 이해 갔어요? 지금 이게 한 번 눈금을 내릴 때마다 루트 2배씩 빛의 양이 증가하는데 계속 루트 2를 곱하게 될 거 아니야. 도대체 몇 번을 내리면 최소 몇 번을 내리면 현재 빛의 양이 16배 이상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 A는 똑같은 수니까 약분해버리고 남는 거 루트 2의 X가 언제 16보다 커지는가 크거나 같아지는가 보면 되겠죠. 자, 왼쪽 거는 루트 2인데 2의 2분의 X라고 쓸 수 있죠. 루트니까 분모 2. 오른쪽 거는 16인데 16은 2를 4번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밑이 2인 지수함수예요. 방금 전에 공부했듯이 이건 증가하는 함수죠. 증가하기 때문에 큰 수를 대입할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요 2분의 x와 여기 지수 4를 비교해 보면 2분의 x가 더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대로 이 부등호가 사실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변을 2를 곱하면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최소한 눈금을 몇 번 내려야 되는가? 몇 번 내려야 되죠? 8번 이상 내려야 된다. 그래서 답은 8번. 8번. 눈금을 8번 내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쓸 수 있겠네요. 이해 가셨나요? 네. 뭐 조리개 내용 이 DSLR이라고 하는 이 사진기에 어떤 그런 걸 잘 모르더라도 사실 이 문제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엮어서 이렇게 점점 해보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고요. 쉽게 생각하면 쉬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에 또 문제 하나가 있죠? 여러분 먼저 한번 문제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다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풀어봤죠?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해발 H미터인 곳에 기압이 P 헥토파스칼이래요. 뭐 헥토파스칼 있는 거에 써 있죠? 그러니까 기압은 여러분 공기의 압력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바닥에 있을수록 공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기압이 높겠죠? 그럼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곳으로 갈수록 그 위에 공기가 덜 쌓여 있을 테니까 압력이 낮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계산하는 식을 보면 해발 H미터, 다시 올라가는 거지. 수면, 해발이라는 것은 바다 해자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수면이가 0m고 바다가 이렇게 딱 잔잔했을 때 0m. 그 위로 올라갈수록 높이가 올라가는 거죠.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된다고? 떨어지죠? 떨어져야 한다는 거야. 식도 그렇잖아. 그치? 보면 여기 2의 마이너스니까 사실 이게 2의 마이너스면 이게 2분의 1이죠. 2분의 1. 감소 함수예요. 감소 함수. 그러니까 H가 올라갈수록 얘는 이 P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계산 결과. 이해가셔요? 어쨌든 잘 모르더라도 이런 기압 관계를 잘 모르더라도 이 식 자체가 일단은 2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표현으로 지금 돼 있는 거고 여기 H를 대입하면 높이를 대입하면 그의 결과로 기압이 나오는 그런 식이 된 거야. 여기 A가 이제 상수인데 A는 상수, 뭐 어떤 정해져 있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타내진다. 이 지역에서 5,000m인 곳의 기압은 500 헥토파스칼이다. 5,000m까지 올라가면 기압이 500이래, 500. 응? 자, 근데 해발 2,500m, 그 절반이죠? 5,000의 절반. 거기까지 갔을 때는 기압이 얼마니?가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절반만큼 내려갔으니까 기압이 2배쯤 올라갈까? 왜냐면 내려갈수록 기압이 올라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지 아닌지 좀 확인해 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일단 5,000m일 때 기압이 500이니까 여기 H에다가 5,000을 대입하면 그 결과가 50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한번 써보자. 500은 1,00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A에 5,000 이렇게 되죠. 5,000. 이해됐어요? 또 5,000 넣으면 500 나오는 거예요. 5,000을 넣었을 때 500. 자, 여기 1,000이 있는데 이 1,000을 왼쪽에 이렇게 나눠주면 왼쪽으로 양변을 1,000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죠. 나눠주면 1,000분의 500이잖아. 1,000분의 500. 그거 얼마야? 2분의 1이네. 그지?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A의 5,000제곱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A의 5,00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2가 있잖아요. 지금 밑을 2로 만들어준 거지. 밑을 2. 여러분 이게 지금 2분의 1인데 2분의 1로 만들어도 돼요. 근데 선생님 이 문제 이렇게 푸는 순서에 따라 그냥 밑을 2로 만들었어. 자, 밑이 2기 때문에 뭐 이건 증가함수인데 사실 이건 부등식 문제가 아니니까 증가함수 사실 필요가 없죠. 그죠? 어쨌든 밑이 2로 똑같이 통일됐으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돼야 돼? 서로 같아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바로 마이너스 A분의 5,000과 같아야 한다. 해보면 자, 이거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A분의 5,000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고 양변 마이너스 뭐 없애주고 A를 이쪽으로 올려주면 A가 얼마가 되면 돼? A가 5,000이 되면 되겠죠. A값 5,000. 자, A값 구했어. A값. 자, A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A가 5,000이라는 게 밝혀진 게 상수.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2,500m의 뜬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2,500m의 때의 그 기압은 1,00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A가 5,000임을 알았으니까 5,000. 그 다음에 H 높이가 2,500 이렇게 되겠죠? 1,000 곱하기 요건 2에 전체적으로 보면 2분의 1이죠? 2,500은 5,000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러면 이거는 1,000 곱하기 이쪽에 선생님 얼굴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이렇게 1,000 곱하기
요게 얼마예요? 여러분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잖아. 그치? 요거 마이너스니까 역수가 돼서 2분의 1에 2분의 1제곱. 여기 2분의 1제곱은 루트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이거 유리화시키면 2분의 루트 2가 되죠. 이거 루트 2분의 1인데 유리화하면 이렇게 되고 약분하면 답은 500 루트 2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겠죠.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선생님이 기하함 얘기도 했지만 그거 잘 몰라도 요 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A 값을 찾은 다음에 이때 우리가 지수 방정식을 푼 거죠. 지수끼리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게 A가 정해지니까 그 다음에 해발 2,500m 여기 H 대신에 2,500을 넣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지수 파트에 있는 지수함수의 활용 문제들, 예제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그, 뒤에 있는 로그 함수의 활용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녕.